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서독에 있는 디셀도르프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센 브릿지 포럼에 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제 소개와 더불어서 제 연구 결과들 중 하나인 금속 나노 입자내의 불순물 생성 원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예. 먼저 간략히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신소재공학과의 알로이시우스 순 교수님의 재료이론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전산재료 과학을 세부 전공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석사 졸업하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로 와서 노이게바워 교수님 밑에서 전산재료 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작년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이제 독일 코로나 터지면서 독일이 3월쯤에 락다운을 했는데, 매우 다행히도 제 디펜스 날짜가 락다운 딱 일주일 전에 잡혀가지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디펜스를 못했으면 몇 달 정도 더 연기가 됐을 텐데 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현재는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 과정 동안 이제 영국 바스라는 곳이랑 미국 산타바바라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서 보다 넓은 범위의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에너지 포 퓨처라는 펠로우십에 감사하게도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새로운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밀도 함수 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이론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재료의 물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된 연구 재료는 금속, 반도체, 그리고 그들의 표면, 그리고 그 재료들 간의 계면 혹은 전해질과의 계면 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 연구를 해서 원자 단위의 정보, 원자 구조라든지 전자 구조, 그리고 그들의 에너지를 분석을 해서 다양한 재료의 물성을 지배하는 원론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제 연구 목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여태까지 연구했던 몇몇 주제들을 소개드리자면, 먼저 태양광 재료를 연구를 했었고, 박사 주제로는 이제 용매와 전해질상의 이제 반도체 표면의 안정성을 이제 주된 박사과정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촉매 재료 내에서의 전자 트랜스퍼, 그리고 재료의 형상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해서 자발적 극성을 띠는 재료, 예를 들어 징크 옥사이드라든지 갤륨 나이트라이드라든지 그런 재료에 대한 표면 계산을 할 때 여태까지 써왔던 방법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결과값을 낸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증명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재료들을 매우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닥 과제로는 반도체 재료의 표면 결함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륨 나이트라이드 기반의 재료 표면에는 이런 V자 모양의 결함이 생성이 많이 되고, 그게 그 디바이스 성능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생성되는 이유라든지 혹은 그 결함이 물성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하면 이런 결함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 현재 제 박사후 과정의 이제 주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경험은 여러 연구자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했는데, 먼저 저희 연구소의 지도 교수님, 노이게바우 교수님, 그리고 그룹 리더 닥터 토드로바 뿐만 아니라 연세대 순 교수님, 베를린에 있는 장우선 박사, 그리고 미국의 반데발레 교수님과 같은 이론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도 협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재료의 합성이라든지 조성 분석, 그리고 촉매 재료의 성능을 측정을 하시는 분들과도 협업을 현재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년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자발적 극성을 띠는 재료의 표면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이를 응용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의 에론 올시 교수님과 함께 자발적 극성을 띠는 태양광 재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표면의 안정성, 전자 구조, 표면 형상, 그리고 결함 등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전공들을 적극 활용해서 표면의 물성이 태양광 재료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고 합니다.
또한 제 양자역학 계산 결과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을 해서 적절한 재료의 구조와 조성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실험하는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예측을 확인을 해서 최종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태양광 재료의 디자인 루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할 과제 연구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머신러닝 기법을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이를 재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연구 결과들 중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스앤 브릿지 포럼의 취지에 입각해서 여러 결과들 중에서도 다른 연구팀과의 협업을 통해서 연구했던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의 이 김세호 박사와 이제 골트 박사는 나노 구조의 조성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하루는 이제 저분들이 관측했던 결과를 들고 와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제 금속 나노 입자는 촉매 재료로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 중 하나인데, 이 금속 입자를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된 합성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금속 전구체와 환원제를 섞어서 이제 금속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금속 전구체에서 이제 금속 원자가 환원되고 핵이 생성이 되고 입자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입자들이 서로 합체해서 이렇게 에어로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 입자가 매우 퓨어한 금속 입자라고 가정을 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 단위로 이렇게 합성된 재료의 조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도입된 이제 아톰 프루브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분들이 이제 이 금속 입자의 조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해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아톰 프루브 토모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까 강산준 연사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이제 세미나 TM, STM 같은 걸 통해서도 매우 좋은 레졸루션으로 나노미터 단위의 이제 구조 정보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APT를 이용을 해서 이제 뾰족한 샘플 팁을 만들고 강한 레이저 펄스나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제 이 팁 끝에 있는 원자들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발한 원자들을 디텍터로 감지를 하면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애니메이션이 잘 보이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의 원자 단위에 가까운 재료의 조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가 함유된 합금 재료인데, 탄소의 이 수치적인 조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3차원 위치 정보까지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이용을 하면 실험적으로 측정되는 이제 원자 단위 정보까지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쉽지 않았던 재료 물성 분석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팔라디움 금속 입자로 돌아와서 보면, 김세호 박사와 골트 박사가 그 나노 입자를 APT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 파란색 공으로 보이는 불순물을 관측을 할 수 있었고, 이 불순물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소듐하고 포타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칼리 불순물들이 이 나노 입자에 있는 그레인 바운더리에 세그리게이션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실험 환경을 바꿔서 추가 실험을 해서 보니까 이 알칼리 금속들이 좀 명확하게 전구체와 환원제에서 온 것이라는 점도 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론 계산을 통해서 이 알칼리 금속들이 어쩌다가 그레인 바운더리로 왔는지, 그리고 왜 포타슘이 소듐보다 더 많이 있는지 알아보자는 목표로 이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이런 DFT 양자역학 계산을 통해서 연구를 하려면 이 원자 단위 구획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입자의 표면, 이 FCC 팔라디움 금속이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표면이 111면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제 111면의 전산 모사를 시작을 했고, 이 알칼리 흡착물들이 생긴다면 이 친구들이 어디에 가장 안정하게 붙을지를 고려하는 계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면에 팔라듐 입자 3개를 이웃하는 할로우 사이트라든지, 혹은 아니면 표면에도 붙을 수도 있지만 표면 아래 서브서피스까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브서피스에 옥타이드럴 사이트 혹은 테트라이드럴 사이트 같은 다양한 사이트들을 고려를 해서 이 표면에서 이
알칼리 금속이 어떤 거동을 보일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벌크 내부에 불순물이 있을 수 있을지도 연력학적인 안정성을 계산을 했고, 마지막으로 팔라디움 입자에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을 테니 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모사를 해서 이제 알칼리 금속이 그레인 바운더리에 있을 때의 연력학적 안정성까지 계산을 했고, 이 특정 이 그레인 바운더리 관련 계산은 저희 동료 부서인 차크라보티 박사가 수고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획에서의 알칼리 금속 결함을 계산을 한 후에 그들의 연력학적 안정성은 다음 수식과 같은 생성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칼리 금속이 시스템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의 에너지 차이와 그리고 그 알칼리 금속의 케미컬 포텐셜을 고려를 하면 이제 환경에 따른 이제 생장 환경에 따른 알칼리 금속의 이제 생성 거동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생성 에너지의 경우는 나노 입자의 생성 환경, 예를 들어서 알칼리 금속의 농도라든지 합성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속 전구체와 환원제를 섞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속 핵이 성장을 할 때 이제 주변 용매에 알칼리 이온들이 있을 텐데, 소듐이라든지 포타슘들이 있을 텐데, 이 맨 처음 성장 합성 환경에서 이 이온 농도에 따라서 케미컬 포텐셜이 당연히 달라지게 될 테고, 이게 합성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타슘 이온이 매우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한다면 케미컬 포텐셜도 당연히 크게 될 테고, 이 생성 에너지도 많이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용매의 케미컬 포텐셜 컨셉은 매우 직관적인데, 이 값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용매의 이온의 경우 용매의 온도 그리고 농도뿐만 아니라 전자의 거동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온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알칼리 금속의 케미컬 포텐셜을 깁스 프리 에너지와 전자의 케미컬 포텐셜로 정의를 하고 각각의 텀을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깁스 프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의 표준 농도에 대한 용매의 농도와 온도로 정의를 하고, 표준 깁스 프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칼리 금속의 코이시브 에너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혹은 하이드레이션 에너지의 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즉 BCC 알칼리 금속을 이제 원자로 떼어놓고 이온화시키고 그리고 수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들의 총합으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표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정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전자의 케미컬 포텐셜은 실험 환경의 표준 전압과 이제 이온의 농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이제 금속 입자를 합성을 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된 이제 전구체와 환원제의 농도 값을 이용을 하면 이제 알칼리 이온의 케미컬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 실제 실험에서는 전구체의 농도, 금속 전구체 같은 경우 농도를 유지를 하고 이제 환원제를 0.001 몰라 농도를 넣은 이제 PD 0.1이라는 샘플이 있고, 그거에 비해 400배를 이제 환원제를 더 많이 넣은 PD 40이라는 두 가지 샘플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 표면 농도, 이제 표면 농도에 따른 이제 흡착 에너지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칼리 표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흡착 에너지는 작아지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값이 클수록 흡착이 더 약하게 된다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제 농도가 커질수록 흡착 에너지는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수평선이 제로 값은 레퍼런스가 금속 BCC일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 수평선은 실제 실험에서 사용된 농도와 이제 온도값으로 결정된 알칼리 이온의 케미컬 포텐셜 레퍼런스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이제 서브서피스, 아까 전에 이제 표면 바로 아래 사이트도 고려를 했다고 했는데, 이 서브서피스 흡착보다는 표면 흡착이 훨씬 더 강하게 되고, 표면 흡착 중에서도 주변 3개의 팔라듐 원자와 맞닿아 있는 할로우 사이트가 가장 이제 적절한 흡착 사이트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인딩 에너지 그래프와 이제 수평선과의 교점은 연력학적으로 가능한 최대 표면 농도를 뜻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듐을 함유하고 있는 이 환원제가 이제 400배 더 많이 사용된 이제 PD 40의 경우에는 PD 0.1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연력학적 최대 표면 농도를 가질 수 있는 걸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포타슘의 표면 농도는 소듐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계산된 이제 흡착 에너지 또는 생성 에너지는
이 에너지 값에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제 표면 농도로 다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계산상에서 얻은 에너지 값은 이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제 표면 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실험적으로 이제 측정된 부피 농도는 이거를 표면 농도로 바꿀 때 가정을 하나 썼는데, 저희가 실제 APT 실험을 해보면 이제 불순물들이 그레인 바운더리 2차원 디펙트에 이제 세그리게이션이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피 농도를 이제 특정 에리어로 나눠주면서 이제 표면 농도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고요. 이 결과들을 한 그래프에 이제 플롯을 해보면 저희 이론 계산을 통한 결과와 실험 측정을 통해서 얻은 계산값을 이제 한 번에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각 시스템의 최대 표면 농도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론 계산에서 얻은 표면과 벌크 그리고 그레인 바운더리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연력학적 최대 농도, 그리고 맨 우측 값에 있는 게 실험적으로 이제 APT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실측된 값입니다. 그리고 연력 먼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면에 흡착될 수 있는 알칼리의 최대 농도가 실측값보다 훨씬 상회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입자가 성장을 할 때 충분한 수의 알칼리가 이제 입자 표면에 흡착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연력학적으로는 알칼리는 벌크 내부에는 존재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레인 바운더리에서의 소듐, 빨간색과 파란색 이 연력학적 농도를 보면 계산값과 실측값이 질적으로 퀄리테이티브리 이제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포테슘 이 초록색과 노란색 바를 보게 되면 이제 실측 값은 이제 심지어 소듐의 농도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됐는데, 계산을 통해서 보면 연력학적으로는 이 포테슘은 그레인 바운더리에 존재하기 힘들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스매치를 이해를 하려면 그레인 바운더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노 입자의 성장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성장한 금속 입자가 서로 합체해서 에어로젤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그레인 바운더리는 이런 입자들 간의 계면에서 형성될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그레인 바운더리 자체의 생성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표면이 합쳐지면서 그레인 바운더리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관측된 값하고 계산된 값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왜 그리고 어떻게 알칼리 불순물이 금속 팔라듐 입자에 생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속 전구체에서 이제 팔라듐 원자가 핵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팔라듐 입자에 충분한 양의 알칼리 원자들이 흡착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알칼리가 흡착된 입자가 서로 합체를 하면서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를 형성하게 될 텐데,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소듐은 그 충분히 많은 양이 흡착이 된 소듐이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는 훨씬 더 낮은 농도를 가지게 될 테니 연력학적으로 평형화, 이퀄리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크기가 큰 포타슘의 경우에는 동력학적으로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에 갇히는 것으로 이 실측값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알칼리 금속은 그레인 바운더리에 존재하게 되고, 이 메커니즘은 연력학과 동력학이 동시다발적인 영향으로 구동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태까지 실측된 적이 없는 금속 내부의 알칼리 불순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APT 분석하고 DFT 계산을 통해서 이해하고 메커니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력학과 연력학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금속 나노 입자를 활용할 때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와 그 불순물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은 현재 잭스 논문에 투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 링크에서 프리프린트 버전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T 팀하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주 초에 이제 물리학 관련 저널에 이제 액셉이 됐었는데, 요 저널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분석이 재료 물성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점과
실험팀과 협업을 통해서 혼자서는 이제 하기 힘든 물성 연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